특별한 UI UX 제공하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이전 회사인 파킹스퀘어에서 파크히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었고, 지금은 이제 트러스트어스라는 회사에서 포잉이라는 서비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이제 iOS 개발을 주력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취미로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할 이야기는 되게 마이너한 개발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랑 이제 취향이 되게 비슷하신 분들은 재밌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취향이 안 맞으면 좀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좀 그 점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에 적혀 있듯이 특별하다면 이제 특별한 UI, UX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고요. 먼저 이제 최신 유행하는 UI, UX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좌측부터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 그리고 애플 음악 앱, 미디엄이 있는데요. 이제 최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UI, UX는 보시다시피 좀 더 심플하게 만들어졌고 콘텐츠 소비를 오래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사용성을 되게 증가시킨 방향으로 이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네, 결국에 오늘날의 UI, UX는 more simple, no colorful이라고 해서 점점 더 심플하게 바뀌어져 가고 이제 현란한 색은 점점 빼는 쪽으로 바뀌어 왔습니다. 이제 이런 디자인의 변화는 플랫 디자인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갔죠. 이제 그러면 우리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대세를 따라야 할까요? 근데 제 생각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주변을 살펴보면 자신만의 개성을 가지는 UI, UX를 가지는 앱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앱을 꼽아봤는데요. 좌측부터 야후 날씨, 배달의 민족, 그리고 퀘스트라는 투두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이 앱들은 앞서 말씀드린 미니멀리즘 UI, UX를 따르진 않고 자신만의 개성을 살리는 쪽으로 디자인이 된 앱들인데요. 야후 날씨는 보시다시피 아름다운 사진하고 이제 이펙트를 동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사용자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B급 감성이라는 것을 제공을 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되게 재밌는 경험을 제공을 해줘요. 보시다시피 이제 뭐 입력하신 데이터가 사라집니다를 뭐 저런 좀 지워지는 효과를 써서 재밌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퀘스트라는 투드 어플리케이션은 게이미피케이션과 그에 맞는 디자인으로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을 해줬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기존의 미니멀리즘 디자인을 꼭 따르지 않아도 좋은 앱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또 여기서 과거로 돌아가 보면 애플도 이제 좀 특이한 디자인을 보인 적이 있어요. 이제 애플 패스포트라는 앱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재밌게 느꼈던 점은 패스를 하나 삭제할 때마다 파쇄기가 등장해서 패스를 잘게 잘라버린다는 점이에요. 오른쪽 스크린샷을 보시면은 저게 딜리트 되었을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저 뷰 자체를 잘게 쪼개버리는데요. 이런 애니메이션이 화려하지만 재밌는 애니메이션이고 또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성이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듯이 제가 이런 특이한 거 되게 많이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성 있고 재밌는 UI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직접 구현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오픈소스를 몇 가지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밸류 값을 수정을 해서 밸류 값을 가로 스크롤 방식을 이용해서 수정하는 방식의 라이브러리와 또 이런 글리치라는 효과를 준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라벨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약간 화려하고 임팩트를 주는 UI를 좋아합니다.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코어 애니메이션하고 코어 그래픽 등을 이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제가 느꼈던 게 더 특이한 걸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와 부딪히게 되는데요. 이제 제가 그중 만들어 보고 싶었던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이제 비 내리는 효과,
이런 거를 이제 비디오나 이제 GIF 이미지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직접 이제 코드로서 구현하는 것 같고, 그 두 번째는 이제 GUI라고 해서 뷰가 끈적거리는 효과를 iOS 어플리케이션에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뷰가 겹칠 때 끈적거리는 듯한 효과로 표현이 되죠. 이제 제가 이제 기존에 썼던 이제 코어 애니메이션하고 코어 그래픽을 이용해서 만들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중 가장 큰 문제는 퍼포먼스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성능이 느리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했고, 이미지를 직접 수정해야 해서 메모리에 직접 접근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현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모리에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때문에 코드가 난장판이 되기 쉬웠어요. 되게 지저분하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포기를 해야 되나, iOS에서는 좀 만들기 어렵지 않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문득 이제 과거에 제가 게임 개발하던 시절에 경험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 방법 중 하나는 이제 쉐이더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iOS 쪽에는 메탈킷이라는 좋은 툴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메탈킷과 메탈 쉐이더 랭귀지라는 것을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메탈과 메탈 쉐이더 랭귀지를 사용을 하면 GPU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능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쉐이더를 이용한 이미지 처리는 스위프트에서 직접 메모리에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자유롭고 쉽기 때문에 로직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전보다 더 간결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쉐이더 코드 자체는 스위프트 코드하고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메인 로직인 스위프트 코드는 깔끔하게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메탈킷은 이제 게임 만들 때 주로 쓰는 것 아닌가요? 라는 이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런 메탈킷은 주로 게임을 만들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3D 영상 처리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메탈과 쉐이더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는 개발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개발 외적으로도 이러한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중 우리는 이제 UI에 이런 포스트 프로세싱, 즉 후처리에 관한 것을 적용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신 분들은 상당히 익숙하신 용어일 거예요. 포스트 프로세싱은 즉 이제 나중에 이제 무언가 사진 같은 것을 가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이제 제가 화면에 띄운 거는 이제 게임 화면인데요.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사용을 해서 이제 FPS 같은 게임에서는 총에 맞았을 때 이제 화면이 빨개지는 효과를 적용을 하거나, 이제 이러한 2D 게임에서는 이제 2D 상에서 라이팅 등을 표현할 때, 빛 처리를 표현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이제 이런 2D 같은 효과를 iOS 앱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오늘 30분이란 제한된 시간 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목표예요. 이제 메탈과 메탈 쉐이더 랭귀지를 사용을 해서 간단한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이를 활용한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제가 여기 화면에 표시한 이미지는 쉐이더를 이용한 아주 간단한 예제예요. 이제 보시다시피 지금 화면상에서는 뭐 좀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은 좌측에 있는 텍스처를 오른쪽에는 이제 2배로 밝게 만드는 쉐이더를 적용한 거예요. 이 예제를 한번 코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 잘 보이시나요? 네, 먼저 쉐이더를 메탈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탈 킷을 물론 사용을 해야 되죠. 이제 그 메탈 킷을 이용해서 렌더러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당연히 메탈을 사용하기 위해서 메탈 뷰를 이제 위쪽에 생성을 했죠. 그리고 이닛을 해줄 때 받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디바이스와 커맨드 큐라는 것을 생성을 해야 돼요. 디바이스는 이제 GPU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객체라고 할 수 있고, 커맨드 큐는 그 디바이스에게 렌더링을 하기 위한 데이터 전달 등을 명령을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즉 이제 그 명령의 대기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쉐이더를 사용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라는 객체를 생성을 해줘요. 이 라이브러리는 이제 객체를 통해서 사용할 쉐이더 함수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는 파이프라인이라는 이제 렌더링 되기까지의 과정인 그런 과정을 담고 있는 객체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걸 이제 파이프라인 스테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을 할 이제 텍스처를 불러오게 돼요. 아까 보신 이제 이미지를 텍스처 로더를 통해서 이제 이미지를 텍스처로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와 텍스처는 좀 다른데 텍스처란 이제 메탈킷 내에서 사용할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딜리게이트와 디바이스를 넣어주게 되는데요. 이 다음 장에 이제 이 딜리게이트를 받은 메서드를 어떻게 구현할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딜리게이트에는 이제 drawable size will change하고 draw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제 이 두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서 렌더링할 수 있도록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drawable size will change는 사용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빈 메서드로 처리를 했습니다. 네,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draw 메서드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제 drawable은 메탈 뷰에서 사용하는 이제 drawable함, 그러니까 즉 그릴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를 합니다. 먼저 이제 메탈 뷰로부터 이 객체를 받아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화면에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커맨드 버퍼라는 것을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 커맨드 버퍼는 이제 이후에 정의할 하나의 이제 명령, 이제 렌더링을 할 명령에 대한 데이터를 담는 객체입니다. 그리고 커맨드 인코더는 그리고 커맨드 인코더라는 것을 커맨드 버퍼로부터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 커맨드 인코더는 다양한 종류의 명령을 커맨드 버퍼에 담을 수 있도록 인코딩을 해주는 객체입니다. 먼저 쉐이더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커맨드 인코더에 담아줬습니다. 이전 코드, 이니셜 할 때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했었죠. 그 객체를 담아주면 됩니다. 이어서 커맨드 인코더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커맨드 인코더에 적용할 텍스처를 정의를 합니다. 0번 텍스처에서는 앞으로 보여줄 아웃풋 텍스처를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첫 번째 텍스처는 포스트 프로세싱을 할 텍스처를 담아주게 됩니다. 이제 1번 텍스처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전에 보셨던 이미지를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스레드 그룹을 정의를 해주는데요. 앱이 실행되면서 메탈 뷰가 렌더링을 하게 되면 GPU에서는 쉐이더 커널 함수를 여러 개의 스레드로서 병렬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 스레드들은 이제 여기서 정의한 스레드 그룹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맨드 인코딩을 닫으면서 커맨드 버퍼에 렌더링할 내용을 drawable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지정된 내용을 커밋을 통해 커맨드 Q에 다시 담습니다. 그럼 이제 이후에 커맨드 Q에서 버퍼를 하나씩 뽑으면서 이제 디바이스, 즉 GPU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코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쉐이더 로직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보시다시피 스위프트로 작성은 되진 않아요. C++과 가장 유사하고요. C++하고 다르게 이제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로직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앞서 렌더링 클래스에서 이니셜 할 때 정의한 컴퓨트 메서드가 이제 디바이스를 통해 실행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메서드의 이름이 컴퓨트죠. 그리고 여기서 받는 파라미터들은 앞서 커맨드 버퍼에서 정의한 텍스처를 의미를 합니다. 아까 0번째 텍스처는 drawable로 지정을 하고 첫 번째 텍스처는 불러온 이미지로 정의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를 스위프트 코드로부터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달받은 텍스처에서는 너비와 높이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파라미터가 GID라는 이름으로 받아오게 되는데 이 GID는 이 쉐이더를 실행시키는 스레드의 픽셀 위치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제 밑에 보시면은 텍스처 샘플러라고 있는데 이제 이게 샘플러라고 해가지고 텍스처로부터 RGB 값을 받아올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 샘플러는 이 픽셀 좌표로 잡는 것이 아니라 UV라고 해가지고 0부터
1까지 사이의 값을 픽셀로 받아오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GID를 너비와 높이로 각각 나누게 되면 샘플러를 통해서 이제 해당 좌표의 픽셀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즉 RGB 값과 알파 값을 받아올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받아온 위치 정보를 샘플러를 통해서 인풋 텍스처의 픽셀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웃풋 텍스처, 즉 이제 아까 0번째 텍스처에 정의한 드로우웨이블 텍스처에다가 인풋 텍스처의 RGB 값을 각각 2배 곱한 값으로 이제 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드로우웨이블 텍스처는 이제 인풋 텍스처보다 RGB 값이 2배이기 때문에 더 밝게 나오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보았던 이미지로 이제 후처리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뷰 컨트롤러에서 렌더러를 생성하고 메탈 뷰를 넘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사실 이제 개념이 어려운 거지 코드 자체는 상당히 심플하죠. 네, 이렇게 앞서 설명한 코드를 도형으로 표현한 그림인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인코더에 이제 파이프라인 그리고 텍스처, 스레드 그룹 등을 넘기죠. 오른쪽에 위치한 박스들이 각각의 이제 파이프라인과 텍스처, 스레드 그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데이터들을 인코더에 넘기고 인코더는 다시 이제 이쪽 위쪽에 위치한 버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버퍼는 다시 큐에 들어가고 이제 렌더링 될 때 하나씩 뽑히게 돼요. 하나씩 뽑히면서 이제 GPU에서 이제 버퍼에 담긴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개념은 구현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30분 내에 이 좀 복잡한 개념을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코드로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네, 이제 이 좀 가장 생소한 부분은 이제 메탈 쉐이더 랭귀지라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 메탈 쉐이더 랭귀지에 대한 스펙 정보는 애플 공식 문서에서 제공을 해줘요. 애플 공식 문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불친절하다고 평이 많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제 메탈 쉐이더 랭귀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나와 있어요. 영어의 압박만 좀 극복을 해보면은 금방 익힐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 이 포스트 프로세싱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가 3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 같이 이제 단일 텍스처를 포스트 프로세싱 하는 방법, 그리고 텍스처와 텍스처를 합성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적인 UI 뷰를 포스트 프로세싱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먼저 단일 텍스처로 사용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제 먼저 앞서 사용한 이제 단순 이미지를 후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기능들은 카메라 필터에서 많이 사용하게 돼요. 아까 본 이제 이미지를 그냥 2배 정도 밝게 한 것도 이러한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러한 필터 같은 기능은 코어 이미지 등을 사용을 해도 후처리가 가능하지만 이제 오른쪽 2 이미지, 이제 픽셀 레이트라고 부르는 기법하고 이제 PCI 이제 물고기의 눈 같이 나오는 이제 2 이미지 필터링 방식은 아무래도 이제 메탈 쉐이더 랭귀지를 사용해서 후처리하는 것이 좀 더 편리하게 로직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스처를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경우에도 이제 메탈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보여드린 이 예제는 물결을 표현한 예제예요. 보시다시피 되게 꿀렁꿀렁거리죠. 네, 이러한 건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코어 그래픽 같은 걸로는 구현을 하기가 매우 힘들고 퍼포먼스가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코드를 또 잠깐 보시면은 아까 이제 커맨드 인코더에다가 텍스처를 전달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텍스처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 set buffer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데이터 자체도 넘길 수가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타임 스탬프 값을 넘기고 이제 물결의 속도 값을 넘기고 그 외에 이제 부가적인 데이터들을 계속 다 넘겨주죠. 이러한 데이터들을 넘김으로써 이제 쉐이더 로직에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인터랙션 같은 경우도 set buffer를 통해서 넘겨줄 수가 있는데요. 화면이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예제 같은 경우도 물결을 표현한 것이지만 사용자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터치한 부분에만 물결이 일어나도록 데이터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텍스처와 텍스처를 합성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카메라 필터에서 이미지 합성을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저는 좀 더 다른 활용 방법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앞서 제가 보여드린 이제 창가에 빗물이 흐르는 것을 표현한 예제인데요. 네, 이게 아까 제가 만들어 보고 싶었던 예제 중 하나죠. 이제 이 예제 같은 경우는 텍스처 두 가지를 합성하여서 만든 예제입니다. 네, 왼쪽에 두 가지 텍스처를 보시면은 그냥 단순 이미지가 있고 오른쪽에 뭔가 파란색 점으로 박힌 이미지가 있어요. 뭔가 화면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이 파란색 부분은 이제 마지막 결과로 나오는 이제 빗물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파란색 부분에다가 첫 번째 텍스처를 이제 반사시켜서 빗물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처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또 하나의 텍스처를 후처리하여서 합성을 가능한데요. 그 두 번째 텍스처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동적으로 생성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동적으로 생성한 뷰를 UI 그래픽스, 이제 코어 그래픽스를 통해서 이미지로 변환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걸 텍스처로 변환해서 버퍼에다가 넘겨줬습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텍스처 두 개를 합성해서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UI를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UI는 기존 이제 코어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는 개발을 할 수가 없죠. 성능도 상당히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UI 뷰에다가 직접적으로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방법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런 방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UI 뷰에다가 여러 가지 이제 필터 효과도 넣고 이제 애니메이션도 넣고 그리고 심지어 그 애니메이션은 이제 UI 웹뷰에서도 적용이 돼요. 좀 특이하고 신기하지만 실제로 쓰일 만한 예제는 아니죠, 이게. 되게 이상한 예제입니다. 네, 그냥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네.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기존의 코어 그래픽을 사용하면 이런 뷰는 절대로 구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일단 퍼포먼스도 안 나오게 되고 이런 효과를 구현하려면 코드가 도대체 몇 줄이 될지 상상도 하기가 싫네요. 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메타를 이용하면 상당히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아까 물결 보여드렸던 그 코드는 쉐이더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쉐이더 코드가 한 10줄? 20줄을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이제 기존 스위프트 코드로 작성하면 한 100줄도 넘어갈 것 같고 한 1000줄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여드린 이 예제는 이제 UI 뷰를 텍스처로 변환한 다음에 쉐이더를 입힌 건데 이 방법은 상당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네, 코드를 보시다시피 이제 매번 렌더링을 할 때마다 UI 그래픽스라는 것을 통해서 뷰를 이미지로 변환하고 그리고 변환된 이미지를 다시 텍스처로 만들어주고 만들어진 텍스처를 다시 버퍼에 넣어주고 이것을 이제 매 프레임마다 반복을 해주게 돼요. 이런 식으로 뷰를 작성을 하게 되면 일단 매우 엄청 느려지고요. 그리고 GPU를 풀로 사용을 하게 되면서 메모리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조금 신중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제가 실제 UI에 적용될 만한 것을 보여드리면은 네, 아까 보셨던 이제 이러한 버튼들이 끈적이는 효과들을 아까 시작할 때 보여드렸죠. 이런 예제를 이제 메타를 이용해서 구현을 한 건데 이런 건 이제 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메타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예제를 보시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구간과 아무것도 안 하는 구간이 있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하는 구간일 때는 이제 이제 UI 뷰를 텍스처로 변환하지 않고 애니메이션을 할 때만 변환을 하게 되는데요. 코드로 보시면은 그냥 간단해요. 단순히 그냥 애니메이티드가 true일 때, 그러니까 즉 애니메이션이 진행될 때만 텍스처 변환을 해주고 아닐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로직을 구성하면 크게 성능 저하 없이 UI 뷰에 포스트 프로세싱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이제 이 발표도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할 때가 되었는데요. 이제 오늘 발표한 주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우 마이너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런 식으로 뷰를 구성하는 방법도 거의 본 적이 없고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뷰를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30분이라는 발표에 많은 것을 공유하진 못했지만 이제 이 발표를 통해서
앞으로 좀 창의적이고 독특한 UI를 많이 볼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은 이제 슬랙이나 페이스북 개인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은 이제 공유를 해드리고 제가 잘 모르더라도 같이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메타를 이용한 특별한 UI UX 제공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